여러분, 매일 쓰시는 은행 앱 정말 편하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앱이 단순히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장 유리한 결정을 스스로 척척 내려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금융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지능 혁명, 바로 AI 금융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보는 거요? 아유, 이제는 뭐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됐죠. 근데 말이죠. 이 편안함 뒤에 혹시 우리가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쓰는 디지털 뱅킹이 과연 정말로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여기서 편리함과 똑똑함의 차이가 딱 갈리는 겁니다. 디지털 금융 덕분에 우리가 은행에 직접 갈 필요가 없어진 건 맞아요. 엄청난 발전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출을 받거나 어떤 펀드에 가입할지 이런 진짜 중요한 결정은 과연 누가 내리나요? 네, 여전히 사람이 서류 뭉치를 뒤적여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디지털 금융은 사람을 위한 편리한 도구에 가깝다면 AI 금융은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는 뇌를 갖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서류를 넘겨보는 게 아니라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이분은 대출해 드려도 되겠네요 하고 직접 판단을 내리는 거죠.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이게 그냥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심장, 바로 골드만삭스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디지털이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면 AI는 지능 그 자체를 바꿀 것이다. 와, 정말 엄청난 말 아닌가요? 이건 그냥 뭐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라 판을 완전히 뒤엎는 금융의 뇌를 통째로 바꾸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금융계의 공룡들은 이 엄청난 AI라는 무기를 가지고 대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역시 골드만삭스입니다. 여기서 AI는요, 거의 애널리스트들한테 초능력을 주는 강화 수트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몇 날 며칠을 꼬박 세워도 다 못 읽을 그 방대한 기업 실적 보고서 있잖아요. 그걸 AI가 단 몇 초 만에 싹 읽어버리고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고 딱 요약해주는 거죠.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상상 이상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40%라는 숫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애널리스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이 무려 40%가 뛰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일을 좀 더 잘하게 된 수준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죠. 진짜 혁신입니다. 자, 다음 타자는 모건 스탠리입니다. 여기는 AI를 좀 더 대중적으로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수십억, 수백억 있는 부자들만 프라이빗 뱅커와 함께 봤던 그런 초개인화 맞춤 자문 있잖아요. 그걸 이제는 AI를 통해서 수많은 일반 고객들에게도 제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정말 자산 관리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비유하자면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프로그램만 보여주던 옛날 방송국 TV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쏙쏙 추천해주는 유튜브로 넘어온 것과 똑같아요. 이 상품들 중에 알아서 고르세요가 아니라 당신에게는 바로 이 상품이 필요합니다 하고 금융이 먼저 나를 찾아오는 시대가 된 거죠. 이런 움직임은 이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월스트리트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를 좀 보세요. 시티그룹은 분석 시간을 무려 70%나 단축시켰고 아까 봤던 골드만삭스는 생산성을 40%나 끌어올렸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남들보다 훨씬 빨리 위험을 피하고 더 정확하게 돈 벌 기회를 잡아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AI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질 수 있는 걸까요? 비결은 바로 비정형 데이터에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뉴스 기사, 보고서, 이메일, 심지어는 소셜미디어 글처럼 딱 정해진 틀이 없는 정보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 교과서를 달달 외운 게 아니라 수십만 건의 실제 대국 기록을 보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던 것과 똑같은 원리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금융시장이 AI로 들썩이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 혁명의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벽의 이름은 바로 망분리 같은 아주 강력한 규제입니다. 물론 보안을 위해서 금융사 내부망이랑 외부 인터넷을 분리하는 거 중요하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제 때문에 월스트리트가 펑펑 쓰고 있는 저 아마존이나 구글의 최첨단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우리가 제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무기를 눈앞에 두고도 손이 묶여 있는 셈이죠. 결국 반쪽짜리 혁신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럼 어떡하라는 걸까요? 이런 규제 때문에 그냥 우린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이 답답한 벽을 넘어설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 거대한 혁신을 우리 현실로 가져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4단계 로드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로드맵에서 가장 중요한 별표 5개짜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비싼 돈 주고 외부 AI 전문가한테 알아서 잘 만들어주세요 하고 맡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내부 전문가, 바로 그 사람들이 이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AI 금융으로 간다는 건 그냥 컴퓨터에 새 프로그램 하나 까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 회사의 심장에 지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이식하는 거대한 수술과도 같은 전략적 대전환인 거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미래 금융시장의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겉으로 보이는 앱 디자인을 예쁘게 만드는 회사가 아닐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에서 누구보다 똑똑한 지능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회사, 바로 그 회사가 미래를 지배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쓰시는 은행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